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닛 15 문단 요약하기 유형의 두 번째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요약하기 문제를 풀 때 늘 그렇듯이 주어진 요약문을 먼저 살펴보고 난 후에 키워드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지문에서 이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살펴보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notion of correct environment. correct environment라고 하는 것의 개념. 다시 말하면 올바른 정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A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understanding something's nature. 무언가의 본성, 무언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A라고 합니다. 하지만 its behavior in big conditions.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게 됩니다. 네, 문단 요약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키워드를 먼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의 키워드는 제가 이미 표시를 했는데요. 네, 정확한 환경, 여기서 말하는 이 correct environment라고 하는 것, 어떤 대상의 correct environment라고 하는 것이 그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지문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제가 말한 키워드가 이미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화면상으로는 두 번째 줄에 correct environment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philosopher Radcliffe Richards, 네, 한 철학자에 따르면 it's incoherent to think that. 딱 보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겠습니다. 네, 얘가 가주어가 되겠고요. to think 이 부분이 진주어가 될 것 같아요. that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incoherent 일관성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자, that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대절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거예요?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견지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omething's real nature. 무언가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is revealed, 드러납니다. 뭐 할 때 드러나나요? When it is in its correct environment. 여러분 여기서 it이 뭘까요? 앞에 있는 something이죠. 무언가가 올바른 정확한 환경 속에 있을 경우에 드러난다 라는 것. 그것이 일관성이 없대요. 자, 우리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언가의 진정한 본성은 그것을 위한 올바른 정확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진정한 본성이 발현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First of all, 우선 the whole notion of a correct environment. correct environment 또 나왔네요. 표시를 좀 해볼게요. 키워드니까. 네, 이 정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의 whole notion, 그 전체 개념, 이 전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problematic,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 제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correct environment라고 하는 올바른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면에서 problematic,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problematic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단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문제가 되는 이라고 나와 있죠. Isn't the notion of what is correct relative to various concerns? 자, 여러분 여기서 concern이라는 단어는 관심사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의문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빠집니다.
What is correct? 올바르다는 것의 개념. 올바르다는 것의 개념은 상대적이지 않나요? 뭐에 대해서? Various concerns. 다양한 관심사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correct environment라고 하는 것도 그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사례가 시작되는지 표시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salmon이 나옵니다. 네, 여기 salmon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례가 제시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여기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네, 제가 일전에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던 correct environment를 우선 표시를 좀 하고 난 후에 사례에서 제시된 내용이 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도 키워드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로 어떤 대상이 제시되고 있나요? 네, 바로 연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the correct environment for a salmon when cooking one is perhaps a heated oven 이라고 나와 있어요. salmon, 연어에 대한 correct environment, 올바른, 정확한 환경은 뭐 할 때요? when cooking one, 하나의 연어를 요리할 때,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거는 뭘까요? 네, 바로 salmon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의 연어를 요리할 때 그 연어를 위한, 그 연어에 대한 올바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heated oven, 가열된 오븐일 겁니다. 달구어진 오븐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어를 요리할 때 그 환경에 맞는 올바른, 정확한 그 환경은 바로 달구어진 오븐이라는 거죠. 반면에 the correct environment for its spawning is something else again. 하지만 spawning이라고 하는 것은 산란이죠. 연어의 산란에 있어서 올바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something else again. 또 다른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연어라고 하는 대상, 구체적인 대상을 가져다가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연어라고 하는 이 salmon이라고 하는 이 무언가의 진정한 본성을 알기 위해서 어느 하나의 한정된 상황이 제시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관심사,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올바른 환경인지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But more importantly, to know something's nature is to know how it is in a variety of environments.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왔어요. 표시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to know something's nature is to know how it is in a variety of environments.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안다라는 것. 뭐를요? Something's nature. 무언가의 본성을 안다는 것은 바로 how it is in a variety of environments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언가의 본성을 안다는 것은 뭘 아는 겁니까? 어떻게 그 대상이 지내는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대상이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일단 문장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지문은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고요. 동사 그리고 주격 보호 자리에 또 투부정사가 나와 있어요.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언가의 본질을 안다라는 것은 뭐를 아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떻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네, 연결사 나왔습니다. 뭐에 대한 예를 들까요?
한 대상의 본질을 알기 위해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대상을 존재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사례로 나온 대상이 바로 iron입니다. iron이라고 하는 것은 쇠, 철을 가리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 쇠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most fully understood, 가장 완전히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본질은 가장 잘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알게 된다면 뭐를요? How it behaves when it is hot, cold, smashed, left in water, and so on. 그 철이, 그 쇠가 뜨겁거나 춥거나 차갑거나 그리고 smashed. smashed라고 하는 건 두드려지는 거죠. 두드려지거나 물에 남겨지는 등의 상황에서 그 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만약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가장 잘 그 철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다양한 환경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안다는 것이다. 로 귀결될 수 있겠죠. 이 지문의 주제문을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지문은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례가 바로 뒷문장에 제시된 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nowing how iron behaves when left in conditions optimal to its continued unchanged existence only gives a partial view of its nature. 네, 마지막 문장은 삼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인데요. 주어가 동명사로 이루어져 있네요. 동명사 주어가 나오면 단수 취급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s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자, partial이라는 단어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분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optimal이라는 단어도 정리해야 되겠네요. 최적의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안다는 것은 뭐를요? 어떻게 쇠가 행동하는지 안다는 것은 언제요? 남겨졌을 때. 어떤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이죠. To its continued unchanged existence. 지속적인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최적의 그런 조건에서 남겨졌을 때 어떻게 그 쇠가 행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제공해 줍니다. 오직 부분적인 관점만을, 그 쇠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부분적인 관점만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뜨겁거나 아주 차갑거나 내리쳐진, 물에 남겨진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그 철이 완전히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서는 아주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존재로 그런 최적의 상황에서 그 쇠가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존재하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철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아주 부분적인 관점만을 제공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좀 한계가 있다. 최적의 환경에서 그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본질을 알기 힘든 것이다 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요약문에 들어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무언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적절하지가 않죠. 여기서 이 correct environment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어서 볼까요?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의 그 대상이 가진 행동이 가장 잘 자신의 본질을 발현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조건, 다양한 환경에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various라는 단어가 적절하겠습니다.
다양한 조건,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볼 때 그것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그 a variety of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배우셨는데요. 이 단어가 various라는 단어로 패러프레이즈 돼서 B에 쏙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번 지문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본성, 본질이 언제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다양한 조건에서 놓여졌을 때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문의 키워드는 correct environment로 잡으시면 되고, 주제문은 사례가 나와 있는 그 앞문장, 제가 표시해 놓은 문장으로 잡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야 될 어휘와 문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